너니까 그게 됐어. 친구들이 그러기도 해요. 많이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서 그렇지 불광불급의 정신은 놓치지 말자 그러고 있지. TV 사람을 만나다. 열정을 담은 천의 목소리 국민성우 배한성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엄지혜 아나운서. 맥가이버 그리고 형사 가젯, 아마데우스, 성룡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뭘 물어보시려는지 지금 딱 느낌이 오는데요. 네. 사실 캐릭터마다 다 다른 성향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캐릭터 결국엔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를 물어보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로 연기하며 캐릭터를 창출하고 목소리만으로 사람들의 공상과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분이 계십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천의 목소리로 다양한 삶을 연기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 배한성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웃음소리부터 지금요. 가슴이 설레요. 예, 항상 네네. 항상 듣던 목소리가 딱 있으니까 왠지 좀 오늘 가슴이 설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익숙한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 너는 목소리 갖고 평생 그러는데 목소리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담배를 안 배웠습니다. 잘했다, 배한성. 배한성입니다. 네. 아니 화면을 안 봐도요. 지금 뒤돌아 계셨던 분들 다 돌아서가지고 배한성 씨 나왔다 이럴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우리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잖아요. 그 어떤 분이 목소리로 사람을 중독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당신 목소리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나쁜 전체가. 중독이 아닐 겁니다. 아름다운 중독을 저는 늘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죠. 사실 목소리에 중독시키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우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이 정말 넓으시잖아요. DJ도 하시고요. MC도 보셨고요. 저는 언제든지 뭔가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호기심도 많고 어떤 일에 금방 실증을 많이 느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일을 오래 하면은 좀 아주 극단적인 표현도 좀 지겨운 것 같은. 그래서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했더니 이 시대에는 그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네. 그래서 일의 영토를 넓히고 일의 영토를 넓히다 보면 이미지의 영토도 넓어진다. 그래야 뭐 100세 그러는데 저는 물론 100세까지 살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래야지 50대에 리타이어 해가지고 나머지 50년을 너무 지루하게 보내는 게 뭐하지 않냐. 극성을 좀 떨어서 일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로 목소리를 내시다 보면 항상 다른 삶을 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도 한 일만 하고 계시면 답답하세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에 네네.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 목소리 갖고 그냥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로빈 윌리엄스도 한 목소리, 네. 뭐 로버트 레드포드도 뭐 알랭 들롱도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빠뿅에서의 드가 같은 경우는 네. 빠뿅 가기만 나만 두고 가면 난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아주 그냥 그 집착을 좀 하고 그랬었죠. 더스틴 호프만이죠? 그렇죠. 네, 더스틴 호프만. 네. 자, 47년이란 긴 세월 이제 성우 역할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배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배우가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어떤 나라의 어떤 성우가 더빙할 것을 생각해서 좀 대충 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기묘묘한 캐릭터로 했을 때 그런 건 하기가 아무래도 더 어려웠죠. 예를 들면 이제
아마데우스, 밀로스 포먼 감독의 네네. 그 아마데우스, 그 톰 홀스 그 역할은 도대체 이걸 뭐 더빙하라고 만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할 정도로. 저희에겐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목소리거든요. 배한성 성우 하면은 그 아마데우스의 모차르트, 네. 특히 그 웃음소리로 저희 귀에 인식이 딱 박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더빙하신 것만 봤어서요. 네. 원래 배역의 웃음소리는 어땠는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거는 더빙을 할 때 네. 외국 영화사에서의 요청은 그거예요. 그 배우가 하는 음성 그대로 해달라는 게 요청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캐릭터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톰 홀스의 그 웃음소리는 워낙 독특해서 그거야말로 똑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더 잘 해줘야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거여서 제가 그 웃음소리를 거의 정말 그 웃음소리에 중독이 될 만큼 연습을 많이 했었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뭐 한밤중이면 이게 예? 납양 특집이 됩니다. 이게 지금. 20분입니다. 20분이요. 서창도 없이 20분이나 노래가 계속되는 거죠. 음악으로 말이죠. 20명의 사람들을 같이 말하게 만들어도 그건 소음이 아니라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겁니다. 연습 정말 많이 하셨죠? 그거 똑같이 따라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우를 하면 목소리가 데미지를 입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써서 네. 저는 눈이 많이 나빠져 있어요. 눈이요? 네, 왜요? 그러니까 목소리보다. 왜 왜냐하면 그럴까요? 네. 영화를 리와인드해서 다시 보고 네. 수없이 다시 보거든요. 어느 때는 정말 새벽 3시, 4시까지 내일 녹음인데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는 거는 프로페셔널들은 그게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될 때까지 그래서 눈이 막 아프고 정말 이렇게 안약 같은 걸 놓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거를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게 쉬운 목소리는 게 괜찮은데 눈이 직업병으로 눈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영화를 돌려보시고 하시면서 연습을 해오셨을 텐데요. 제일 첫 번째 했던 배역 기억나세요? 그게 여기 있어. 하여튼 이제 열차에 타고 가는데 네네. 검표를 하는 거예요. 표 여기 있다 하는 거로 여기 있어. 그 네 글자네요. 네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 그러면서 각가지 버전으로. 설레게 그 연습을 했는데 제가 연습한 건 별게 아니에요. 알 파치노라는 배우는 네네. 첫 배역의 대사를 10,000번쯤 했답니다. 와. 우리가 생각할 때 10,000번의 숫자에 우리는 놀래잖아요. 네. 배우들은 10,000번의 숫자도 놀랍지만 그 10,000번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걸 알 파치노가 한다고 그러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너무 강한 것 같아.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건 또 가벼운 것 같아.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똑같지 않게 10,000번을 다 다르게 하는 그 배우 정신, 그거를 성우라고 해서 배우하고 성우는 다른 거다 생각하지 않고 알 파치노는 10,000번도 했다는데 나는 100번을 못하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성우로서 처음에는 뭐 여기서로 시작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가 된 배역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게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제 시대 때만 해도 이제 선배님들이 제가 1966년부터 성우를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선배님들이 소위 이제 신성일 그 선생님처럼 경아 춥지 않니? 경아와 함께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겠단 말이야. 뭐 그런 거로 하던 그 시대의 정서는 그게 맞았죠. 그런데 제가 21살에 들어갔거든요. 경아라는 뭐 여자친구도 없었지만 경아 춥지 않니? 이게 맞지? 경아 춥지 않니? 이건 뭔가 꾸미고 과장하고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경아 춥지 않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 녀석 봐라. 저 녀석은 다르게 하는데
저렇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선배님들과 전혀 다른 감각으로 하는 아주 별난 녀석이 하나 들어왔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나와라 가제트 머리. 아우, 저 사람 청소의 달인이라고 그래. 안 된다. 해녀의 브레인을 잘 지켜라. 나는 그래플러를 데리고 갈 테니까 말이야. 그 가제트 형사 같은 경우는 나와라 가제트 8 할 때는 그 목소리 그게 항상 저는 기억에 남는데 그 만화 영화 모습도 함께 확 따라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는 사실 그게 캐나다 퀘벡 지방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프랑스어로 더빙이 돼서 왔어요. 네. 근데 프랑스어가 이렇게 부드러워서 그런지 전혀 강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나와라 가제트 뭐 우산 그러면 가제트 엄브렐라. 뭐 가제트 스키면 가제트 스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음색대로 보면 나와라 가제트 스키, 나와라 가제트 우산, 우산. 나와라 가제트 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갖고 제가 제작하는 분하고 이제 저 토론을 많이 했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게 강하지 않을 것 같다. 호소리.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조금 그 임팩트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와라 가제트 팔 이렇게 나와라 가제트 팔 이렇게 팔을 맞아요. 그 그냥 목소리. 비비 어떻게 꼬는 네네. 나와라 가제트 우산.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르게 해보자. 하여튼 저는 계속 다르게 하는 것 때문에 아, 저 친구는 다르게 한다. 저 사람은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그런다. 네. 근데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좀 나름 이 소통과 그런 인정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저를 자꾸 좀 변화시켰죠.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자, 맥가이브는 어떻습니까? 맥가이버도 그 리처드 댄 앤더슨이라는 배우가 아이스하키 세계 미국 최고의 스타였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배우의 꿈을 가졌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액터즈 스쿨은 다닌 것 같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이알로그가 뭐 이렇게 배우들처럼 화술을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today is a fine day 그럼 today is a fine day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 네. 그걸 갖다가 오늘은 날씨가 좋군요. 그 사람 톤에 맞추려면 오늘은 날씨가 좋군요.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톤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군요. 안 그렇습니까, 손통국장님?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게 또 주말에 이제 2시인가 3시 네. 잘못하면 나른한 시간에 그런 거. 그거를 날씨가 좋습니다, 손통국장님. 이거 안 되겠구나. 손통국장님 오늘 날씨가 상쾌하죠? 기분 좋습니다.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액티브하게 좀 해보자. 그런 식으로 제가 반란을 많이 일으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콜롬보가 가장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콜롬보는 원래 작관 성우 최영찬 선생이 하셨죠? 최영찬 선배님이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 하신 거죠? 최영찬 선배님이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담스러우셨을 제가 그냥 가장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네네. 근데 그만 44살에 그 세상을 떠나셔서 네. 천재는 요절을 하는 거로구나. 네. 천재처럼 정말 그래서 그 빈자리가 돼서 제가 그거를 하게 됐어요. 그 최영찬 선생하고 배 선생님 목소리 차이를 지금 구현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영찬 선배님은 이제 컬럼버는 언제든지 뭐 저 사람이 이제 피의자죠. 네. 근데 물증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냥 뭐 돌아가겠습니다. 가자. 아, 잠깐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최영찬 선배님 그걸 더 되게 잠깐만. 뭐 어떻게 기기묘묘하게 하셨어요. 좀 더 뒤틀어서. 예.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또 이제 선배님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 같은 거는 그건 또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선배님이 잘하셨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복사하는 건 좀 그렇다. 복사할 재능도 없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 선배님이 정말 아주 명작을 남기셨죠. 사실 저는 저 어렸을 때 항상 그 주말의 명화 나오고 네.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성우분들 목소리에 그렇죠.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컸어요. 그런 세대인데요. 요즘엔 사실 그렇게 더빙해서 나오는 외화나 드라마가 좀 없는 추세고요. 뭐
한간에는 네. 이제 그렇게 더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더빙된 외화, 더빙된 영화가 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그건 아주 안타까운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직업의 이기적인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더빙을 자막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영화를 성우분들이 더빙을 하면 네. 경비가 한 1,000만 원 든답니다. 근데 자막으로 하면 경비가 전혀 안 든다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로 그냥 집어넣으면 예, 되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더빙을 하자 하는 거는 잘 없다 그러는데 이 세종대왕의 이 한글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반박 논리도 전혀 직업의 이기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성우들한테 우리 책임이 많다.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다 잘해놨으면 더빙이 좋은데 왜 자꾸 자막하느냐. 국민들이 그러실 거 아니냐. 근데 나부터 그렇게 뭔가 태만하게 하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지난번에 저희가 모 방송국에서 스파이 게임이라는 걸 더빙을 했어요. 네네. 이거 정말 잘해보자 해갖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영화를 보신 분들의 평이 영화 더빙이 좋으니까 영화의 몰입도가 달라진다. 오히려 자막 때문에 분산이 됐는데 자막을 안 보고 영화를 보니까 배우의 디테일 뭐 이런 게 다 보이더라. 그러니까 더빙을 열심히 성의껏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죠. 그래서 이 경제 논리 때문에 오히려 더빙을 안 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원음으로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그건 고객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건 변하기가 네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치는 거는 아쉬운 면도 있죠.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천의 목소리를 가진 국민성우 배한성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실제 더빙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성우 배한성 씨의 일상을 좀 쫓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목소리를 연기해온 성우계의 살아있는 전설 배한성. 이곳에 들어오면 그 누구보다 진지해지고 목소리부터 변하는데요. 로마의 뛰어난 재련 기술을 그대로 담은 글라디우스는 한 번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면 여러 번 사용해도 예리함을 잃지 않았고 강한 충격에도 휘거나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성우 배한성 씨의 더빙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탄생시키기까지 캐릭터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특징에 맞는 이미지를 창출해내기 위해 수많은 고뇌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는데요. 바스타드 소드의 위력은 1422년에 벌어진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니 목소리 하나에 담긴 그의 부단한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성우분들은 어쩜 저렇게 새로운 목소리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뭐 영화도 많이 보시고 하시나요? 그런 게 많죠.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야 되죠. 어떤 작가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타인, 또 다른 물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조금 이 캐릭터가 강하다 그러면 자기가 몰래 그 사람을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와서 자기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해보는 그런 거를 많이 갖는 거가 필요하더라. 성대모사를 해보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예. 나보다는 타인을 표현하는 그런 직업세계잖아요. 네. 나는 그런 얘기하죠. 학생들한테. 이 세상이 너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네가 공부할 모델이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라. 저 정말 재밌다.
나는 저런 캐릭터가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연습해보고 그래라. 타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직업은 자기 연기면 연기 세계가 훨씬 더 빛나고 캐릭터를 찾아내는데 훨씬 아마 쉬울 거예요. 1미터를 넘는 법이 없었다.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문화와 이는 예술에 춘자의 관심을 갖는 의도된 것이 것으로 중요하다는 오히려 배한성 씨. 로마군의 장기인 그가 근접전에서 대한민국 위력을 최고의 성우가 발휘해 되기까지는 충분했다. 이처럼 끊임없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로마군은 연구가 수기와 있기에 칼, 가능했습니다. 특성 등 다양한 무기로 적의 기선을 그리고 먼저 삶을 제압하고 향한 열정이 전투에 지금의 이르기 배한성 씨를 만들지 때문에 않았을까 하는 글라디우스는 생각이 전투의 승패를 드는데요. 다루는 마지막 순간에 사용됐다고 한다. 오늘 더빙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목소리로 연기하기 위해 제작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 중 하나입니다. 미묘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상상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 많지 않지 않냐는 거죠.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세계를 상상, 공상할 수 있게 해주는 엔터테이너가 성우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게요. 그 이유는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으네요. 왜들 찾으시는지. 제가 아마 조금 뭐든지 좀 다르게, 좀 독특하게, 특별하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저 사람은 노력을 하더라. 뭐 이렇게 의뢰를 하면 새로운 뭐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직도 그런 섭외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저의 경쟁력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배생님 이제 성우로 시작해서 그리고 DJ도 하시고 정말 MC도 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신데 비결을 좀 공개하시죠. 제가 제 경쟁률을 스스로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다가 제가 소년 가장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집에 쌀이 없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연탄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그 공포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능력이 있지 않으면 뭔가를 유지할 수 없다. 어떤 그런 어렸을 때의 그 가난의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유능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꼭 필요하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네. 이런 존재로 나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럼 다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정신력 같은 거가 저를 조금 다르게. 심리학에서 본다면 일종의 강박관념이 작용을 했군요. 그런 강박에 어떻게든 시달림도 살아남고. 많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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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대한 거나 이런 저한테 주어지는 거라거나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은 좀 제 시대 때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그런 게 헝그리 정신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그렇게 어려운 시절 보내셨는데 16살 때 임권택 감독님 영화로 데뷔할 뻔하셨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아주 김은국 씨 말처럼 들이대를 많이 했죠. 중학교 때 꿈이 영화배우였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구해서 읽었는데 소년 병사가 나와요. 네네. 오, 이거 내가 하면 잘하겠다.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영화사에다 편지를 보내보자. 그래서 제 글씨로 안 되겠어서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사진을 보내보라고. 그래서 사진을 보냈더니 답장이 딱 한 줄. 본 배역과 맞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네. 안 됐어요. 하여튼 뭐 인물 갖고는 이게 안 되는. 제가 중학교가 3학년 때인데 그게 50년도 더 전이거든요. 그때 대본을 시나리오를 보고 야 이거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요거는 누구나 생각한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 누구나 생각하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길이 있을까? 길을 찾았다. 그래서 영화사에다 편지 보내고 사진을 보낸 거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 애 중에는 내가 유일했을 거다. 나는 네네. 중학생 때도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요즘 영화 감독도 또 확장을 하신 거예요? 영화 감독의 영역까지요? 아니, 그거는 뭐 그냥 해프닝적인 거예요. 그 스마트폰 갖고 10분 내에 영화를 한 번 네네네. 만드는데 그거 선배도 좀 해보지 않겠냐? 그 복만대 감독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친구가 그걸 하니까 선배님도 이거 해보시면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제임스 카메론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직접 쓰신 글이 게재가 됐다고 해서요. 놀랐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뭐 저도 사실 놀랐어요. 저희 때는 다 그 돌아가신 분들의 글이 뭐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네네. 필명, 황선원 선생님의 소나기 이런 게 실렸는데 네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글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싣기로 했다. 그래서 난 무슨 그냥 뭐 한 장짜리 뭐 이렇게 단순한 거 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쓴 글 전부를 실어서 그날 하루는 그거 갖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돈키호테야말로 네네. 뭐 천방지축이고 상상공상력이 대단한 네네네. 그 소설이란 말이죠. 세르반테스가 그거를 1500 몇 년에 그걸 쓴 거예요. 그 400년, 500년 전에 그런 상상, 공상의 패러디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막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상상과 공상력이 가능한가. 그래서 전 그 책에 대한 그 저한테 준 영향이 많아갖고 뭐 하여튼 돈키호테 같은 그런 행동을 사실 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거를 제가 아바타적인 어떤 분위기로 글을 조금 각도를 새롭게 해서 썼어요. 네. 돈키호테에 대한 글은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쓴 거는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적인 어떤 그런 거 같은 거로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새롭구나 해서 저는 언제든지 하여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새로움 그건 전 뭐 감각에 더듬이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런 거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그 교과서에 제 글 실린 걸 보면서도 느꼈죠. 네. 그 이쯤 되면은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이, 그건 뭐 뭐 성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DJ, MC에다가 이제 컬럼니스트까지. 요즘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주로 어떤 주제의 강연을 나가시나요? 강의 주제도 한 가지만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미국처럼 큰 땅덩어리가 아니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주제를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요즘은 조금 건방지게 아예 주문을 받겠습니다. 네. 내가 하는 얘기는 내한테 중요하지 듣는 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얘기를 들려드려야 좋을 것 같으냐. 나는 다행히 많은 영화를 보고 뭐 이런 바람에 나름 그 어떤 주제 그러면 그거로 내가 이렇게 쿠킹을 좀 할 수 있는 셰프 역할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주문을 요즘은 받습니다. 아주. 네. 선생님 아주 독특한 취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예계 자타공인 수집가라고 들었는데 뭘 수집하십니까? 뭐 수집을 해서 제가 많은 걸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우리 그 고미술품, 골동품은 일본적인 표현이라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 옛 것을 고미술품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고미술품의 그 단순 담백한 그 아름다움이 너무 대단해서 제 서재방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 다 우리 고각으로 하고 그럼 뭐 다 집에서 그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무슨 연적이니 뭐 이런 조그만 그 도자기 같은 거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걸 좀 제가 조금 이렇게 모았고 2006년에 배한성의 옛 사랑전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제가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고가품이고 사치 아니냐. 네. 그러기도 하죠. 근데 취미가 괜찮으면 사치가 아니라 가치 있는 취미 생활도 됩니다. 우리 거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바쁘신 와중에 봉사활동도 하시죠. 음성 기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뭐 너무도 그냥 당연한 거고요. 저희 그 성우협회 그 가족들이 다 이미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지금 살 수 있는 게 다 사회에 그 기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뭘 해야 되고 저희들 정도 나이 되면 뭘 좀 그렇게 하라는 그런 부탁도 받고요. 네.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봉사, 나눔, 희생. 이 희생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눔은 좀 아직 그렇더라도 봉사도 못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도 당연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쉼 없이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헝그리 정신도 없을 텐데. 네. 앞으로도 더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새로운 분야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뭐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 나름 제 이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정말 뭐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학교에서 저는 다른 것 재능도 목소리도 뭐 좋은 것 같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방 말하는 이런 것도 없었고 그 끼도 있고 그랬는데 기초가 없었어요. 그 기초는 대학교 가서 그 이원경 교수님이랑 그분한테 기초를 단단히 배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부족한 게 저처럼 그런 기초예요. 이것만이라도 학생들한테 내가 아주 지독하게 좀 이렇게 좀 가르쳐 보자. 그래서 그런 거로 학생들을 제가 그런 꿈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은 저한테 꼭 해야 될 역할이겠다. 그 역할에 충실한 거 외에는 뭐 다른 거는 대충 해도 이제 뭐 제가 얼마나 그렇게 화려한 뭐 삶의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죠. 네. 아까 처음에도 뭐 100세까지 뭐 내가 살 마음은 없지만 네, 그럼요.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면서 지내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 100세 시대라는 게 이제 어색한 얘기도 아니고 다들 어떤 회사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인생 제2막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인생 제2막이라고 할 것이 없이 항상 계속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리타이어. 네네.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고 또 달리는 거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60이 넘으면 두 번째 30살이라고 그런다는군요. 60이 넘으면 두 번째 30살이다. 이렇게 하고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변에도 보면 퇴직하신 분들이 교사로 계셨다. 이런 분들은 그 줄에 이곡 공부를 하셔가지고 줄에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런 당신이 했던 어떤 그 재능을 갖고 그거를 거기서 공부를 하고 좀 변화와 발전을 시켜서 또 다른 거를 좀 창출해 보자. 그러니까 이 불광불급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열심히 하면 거기에 도달한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거로는 그 불광불급 그 정신만 있으면 저는 너니까 그게 됐어. 친구들이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제가 프리미엄도 있었겠죠. 이 배한성이라는 뭐 대중적인 프리미엄도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많이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서 그렇지 네. 프리미엄이 있어도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산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불광불급의 정신은 놓치지 말자 그러고 있죠. 네.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열심히 그 배역을 계속해서 보내라고 눈까지 안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신의 일에 대한 이 사랑과 열정으로 항상 맡은 역할에 정성을 다한 것이 오늘날의 배한성 씨를 있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실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앞으로 진화해 나가는 배한성 씨의 쉼표 없는 삶을 응원하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